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은 첫 번째 단계는 역시 어떠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발견 및 분석, 그리고 나서 그 지역사회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욕구 사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 및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리를 해보면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단계 문제를 인식하게 되죠.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해서 문제를 인식한다. 그래서 문제 발견 및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욕구를 사정하게 됩니다. 욕구 사정. 그 욕구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이 욕구 사정이라고 할 적에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로 하는 것을 현재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욕구 사정에서는 우리가 자원 사정, 그리고 욕구 사정,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욕구 사정의 내용으로 합니다. 얼마나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이거 굳이 차례대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 욕구 사정,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모두 같이 진행하는 것을 욕구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욕구가 사정이 되고 나면 그 자료를 수집해서 욕구가 사정이 나면,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이렇게 문제 발견 및 분석, 욕구 사정, 프로그램 실행, 그리고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378페이지에 오면 지역사회의 문제와 표적 집단 이해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거기 1번, 지역사회 문제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대응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라는 것이 있으면 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 수집도 있는데, 문제 확인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그래서 이런 절차는 똑같이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거기 2번에 1번 문제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 기법으로서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 그래서 2번 사회복지사는 공식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정부에서 이미 만들어서 제공한 2차 자료를 이용한, 정부나 단체도 제공하는 자료, 그걸 2차 자료라고 그러죠. 1차 자료와 2차 자료는 사회복지 조사를 해서 배운 것처럼,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직접 조사를 한 자료, 2차 자료는 연구자가 관여하지 않은 비관여적 자료로서 타인에 의해서 또는 정부나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처럼 공식적, 비공식적, 또 1차 자료, 2차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적 집단을 이해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절차에 표적 집단 이해에서 우리는 자료 수집 및 표적 집단 이해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욕구 사정을 이렇게 되는데, 욕구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바로 이 욕구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 사정의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원 사정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는, 파악하는 것을 욕구 사정이라고 합니다.
또 욕구 사정의 유형에는 욕구 사정의 유형 위에 보면은 욕구 사정의 목적, 욕구 사정의 내용, 욕구 사정의 대상 이렇게 쭉 있지만 봐주시고 욕구 사정의 유형에는 포괄적 사정도 있고 문제 중심 사정도 있고 그런가 하면 세부 하나하나의 세부 내용으로서 하위 체제 사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욕구 사정시 고려사항 나와 있지요. 욕구 사정시 고려사항. 그래서 욕구 사정시에는 거기 보면 서비스 이용의 가능성, 또 서비스 체제의 조정, 또 서비스의 차이, 또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욕구 사정시 고려사항으로서 서비스 이용 후, 소위 여기 고려사항, 이걸 위해서 고려사항은 서비스 이용 가능성, 또 그런가 하면 서비스 체제의 조정, 또 그러면 서비스의 차이, 그다음에 서비스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욕구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 먼저 우리는 이 서비스 조정을 이 서비스의 차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 가능성 또는 접근 가능성 또 서비스의 조정 가능성 등을 파악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위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자료 수집. 바로 이 자료 수집이 바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을 가장 중요한 출제 범위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소위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의 실행 단계에는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 이 대안, 소위 해결책인 대안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르게 됩니다.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대안을 선택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큰 틀 봐주시고, 그 중에 출제 범위로서 가장 비중이 높은 바로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는 양쪽 자료 수집 방법도 있고 질적 자료 수집 방법도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양적 자료 수집 방법. 양적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는 구조화된 조사, 소위 그냥 여기다 바로 제목만 적겠습니다. 양적으로서는 구조화된 조사, 구조화된 조사 방법, 또 그런가 하면 프로그램 모니터링, 또 그러면 2차 자료로서 성격화된 사회 지표 분석. 자, 이런 방법들은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질적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자료 수집으로서는 지역사회 포럼도 있고 명목 집단 기법도 있고 초점 집단 기법도 있고 델파이 기법도 있고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공식 비공식 인터뷰 기법도 있고 지역사회 서베이 이런 기법도 있고 다양한 기법들이 질적 자료 수집 방법으로 존재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역사회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장소나 시간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의 재반 문제를 가지고 지역 전체 주민과 재반 문제를 대상으로 해서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고 얼만큼 필요로 하고 무엇을 먼저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명목집단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집단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장소와 시간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재반 문제를 가지고, 자,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죠. 자유 발표만 허용을 하는 겁니다. 자유 발표, 여기는 자유 토론이지만 여기는 자유 발표만 하도록 하고, 자유 발표만 허용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민주 절차로 투표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순위를 배정하는 것은 명목집단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된 장소나 공개된 시간대에 전체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사회의 재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하고, 그날 발표된 이슈만을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인 보통 투표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명목집단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목집단기법에서는 무슨 이의제기라든지 비판, 질문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초점집단기법이 있습니다. 초점집단도 역시 공개된 장소나 시간에 이제는 전체 주민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 이해 관계자, 이해 당사자들만 모여서 특정 문제를 가지고 그래야 포커스가 되겠죠. 특정 문제를 가지고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아니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초점 집단 기법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델파이 기법도 있죠.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반복된 질의응답을 통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중에 무엇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전문가 기법이라고 하는 델파이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시된 특히 4가지가 잘 나오기 때문에 먼저 4가지를 제시했는데 교재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구성원들이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니은번 두째 줄 공개 토론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개 토론, 자유롭게 의견을 도출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자료들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수집될 수가 있다는 문제라든지 의사 진행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명목집단 대화기법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명목집단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페이지 381페이지에 보시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두째 줄 욕구조사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런 방법인데, 자, 방법 나와 있지요.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를 이슈토록 제시만 하도록 하되, 그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열거전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여기는 토론이 아니라 단순히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제시만 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그 제시된 문제를 가지고 민주 절차인 주로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방법은 명목집단기법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초점집단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 모두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것에서
가장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 중에 특정 문제를 가지고 특정 지역사회의 집단, 여러 집단 중에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문제나 그 사람들만 뽑아서, 그러면 문제나 니은번 보면은 사회복지사 또는 실천가는 지역사회의 집단을 대표해서 그들의 문제, 관심,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대표를 6명에서 8명을 뽑고 그들을 하나의 초점 집단으로 해서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초점 집단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아주 왕만하게 지금 교재는 피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문제나 관심의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몇 명만 뽑아서, 그러면 이해 당사자 몇 명만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허용토록 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얼마를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먼저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명목 집단 포커스 그룹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예측하는 질적 방법의 하나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질적 교환이니까. 이에서 여기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되풀이하여 교환하고 발전시켜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기업권의 전문가의 의견을 되풀이, 이 말이 뭐야? 불특정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결책이나 해결될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해가는 것을 전문가법 또는 델파이 기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외에도 비공식적 인터뷰, 공식적 인터뷰도 있고 또 민족지향적 조사 방법도 있고, 그 외에도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 또는 지역사회 조사라고 표현하는 지역사회 서베이, 이런 방법, 직접 일일이 다양한 지역 주민들과 만나면서 인터뷰, 공식적 비공식적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 4개 중에 특히 하나가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그러고 나면, 이렇게 욕구 사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프로그램 실행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되 바로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게 되죠. 목적 및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때 목적에 대한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세분화를 우리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세부 목적을 목표라고 하는데,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를 거쳐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382페이지 목적 나와 있지요. 그래서 나아가는 방향을 말한다. 목표, 거기 보면은 목표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 또는 목적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목표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굳이 볼 필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적과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나서 대안을 선택해서 실행을 하게 된다. 대안 선택 기법으로서는 의사결정 나무 분석, 이런 방법도 있고, 비용 편익 분석도 있고, 비용 효과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분석 또는 의사결정 규칙을 그 그리다 보면 마치 나무처럼 이렇게 나무 가지가 확 핀 것처럼 이렇게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또 말하자면 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니은번 보시면은 의사결정 나무는 분석 과정이 나무 구조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 구조가 단순하고 또 변수 상호 간의 관계를 쉽게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또 의사결정의 논리적 순서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고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찬성입니까? 아닙니까? 찬성입니까? 예, 아니요. 예, 그러면 예 다음에 이것은 이런 방법이 좋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해서 가지를 쭉 펼쳐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투자 비용 대비 산출을 양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투자 비용을 가지고 하는 그 양적 분석을 보통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383페이지에 보시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추구하는 모델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 편익 분석은 그 산출을 양적 개념인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한다. 양적 개념으로 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비용 편익 분석과는 비슷한데, 문제는
문제는 비용 편익 분석과 니은번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과 비슷하지만 효과성을 나타낼 때는 화폐 가치로 나타낼 뿐 아니라 다른 것으로 화폐 가치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 효과 분석을 보통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보통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양은 감소하지만 양의 정확성이나 또 양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질과 같은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로 수량화할 수 있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을 하지만 수량화할 수 없는 삶의 질과 같은 수량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 효과 분석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실행을 하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384페이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에는 평가의 종류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평가의 종류에는 과정에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진행하는 평가는 형성평가라 하고 프로그램이 마감된 다음에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다음에 이끌어가는 평가는 총괄평가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384페이지 1번, 2번을 보시면 됩니다.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수시로 수행하되 즉각 피드백을 그래서 문제점을 그 자리에서 고쳐나가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형성평가라고 하고 일명 과정평가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총괄평가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마감된 이후에 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양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효율성 평가라고 하고 목표 달성도를 알아보는 것은 효과성 평가라고 하는 것처럼 의도했던 결과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양이나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프로그램 소위 총괄평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총괄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가지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넘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 중에 형성평가, 프로그램이 종료된 다음에 총괄평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385페이지부터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복지를 이끌어가는 사회복지사. 첫 번째 역할과 기술. 지역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 보통 우리가 암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스만의 모형을 가지고 노스만의 분류를 가지고 노스만은 지역복지 실천의 분류를 지역사회개발 모형, 사회교육 모형, 사회행동 모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개발 모형에서는 우리가 안전조치라고 암기를 합니다. 안전조치. 그래서 안전조치라는 것은 지역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특히 안내자의 역할, 전문가의 역할, 또 조력자의 역할, 그리고 치료자의 역할을 주된 역할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통 이 대화로 로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로스의 안전조치라고 해서 이러한 우리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로스의 주장을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사회계획 모형으로 이렇게 이끌어간다면 여기는 하고 많은 일이 있겠지만 하고 많은 역할을 수행을 하겠지만 그중에 우선적으로서는 분계조행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앞머리만 가지고 무미 철자를 들으면 분석가 뭐야 무슨 문제야. 왜냐하면 사회계획 모형은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분석가의 역할, 다음에 계획자의 역할, 다음에 조력자가 아니라 조직자의 역할, 그리고 행정가의 역할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샌더스의 주장이 되게, 여기는 로스에 의해서 이제 주장된 걸 우리가 쓰고 있는, 여기는 샌더스에 의하면
사회계획 모형으로 사회복지실천, 지역복지실천을 이끌어간다면 분계조약, 분석가, 계획자, 조직자, 행정가의 역할을 우선순위로 수행해 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에 의해서 만약에 사회행동 모델로 사회복지,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복지 실천의 사회복지사가 수행을 할 적에 지역복지 실천을 사회행동 모델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사회복지사는 그 어떤 역할보다도 여기는 조중대행의 역할을 역할을 된다고 제가 무미철자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력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 대변인, 옹호자지요. 대변인, 옹호자의 역할, 또 그러면 행동가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그로서의 주장을 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지역복지 실천을 이끌어가면서 하는 역할이 이것만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런 역할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는 로스가 안전조치로, 그리고 사회계획 모형을 쓴다면은 샌더스의 주장대로 분계조행으로, 그리고 만약에 사회행동 모델로 이끌어간다면 그로서의 주장대로 조중대행으로,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하고 시험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거기 385페이지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 나오는 거기는 안전조치, 안내자, 전문가, 조력자, 치료자의 역할이 있는데 385페이지 안내자의 역할이 있지요. 2번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3번에 지역사회 조건에 대하여 객관적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4번에 언제나 지역사회 전체와 함께한다. 전체가 핵심이죠. 전체, 특정 집단이나 정파에 따라다니지 않고 언제나 지역사회 전체와 함께한다. 전체가 동그라미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6번에 보면은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서의 자기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그 정도 4개 정도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조치 중에 전문가의 역할에서는 지역사회를 진단하는 역할이, 분석 진단이 우선적으로 나오면, 분석 진단이 이렇게 나오면, 분석 진단이 나온다면 먼저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보시되, 페이지 넘어가 보면 다양한 조사 기법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 그래서 분석, 진단, 조사란 단어가 나오면 먼저 지역사회 개발 모형의 전문가의 역할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조력자의 역할 중요 표시하시고, 만약에 이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면, 지역사회 개발에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면 1번 불만을 집약한다. 2번에 보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일에 도움을 준다.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3번 둘째 줄, 주민들 간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한다. 이거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자, 이러한 3가지 정도를 줄쳐놓으시고 조력자의 역할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지역사회 개발, 지역 주민들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는 또한 치료자의 역할도 강조한다. 여기에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사회계획 모형으로 온다면 샌더스가 주장한 처럼 분계조행, 분석가의 역할, 계획자의 역할, 조직자의 역할, 행정가의 역할을 하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것은 좀 조심할 것이 분석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분석가의 역할에서는 1번에 사회문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조사한다. 2번에 보면 사회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분석을 한다. 조사, 분석이란 단어는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에서 나왔는데, 사회계획 모형에서도 조사, 분석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시된 예문이 지역사회 개발 모형인 소위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전문가의 역할로 답을 다시는 것이고, 만약에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복지사의 역할로 한다면 분석가의 역할로, 조사, 분석을 분석가의 역할로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계획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걸로서 1번과 2번, 사회복지사는 계획가의 역할로서는 기술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철학적 측면을 더 중시한다.
물리 재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만 인간적 측면을 더 중시한다. 이 철학적 측면, 인간적 측면을 중시한다는 이런 특징들, 좀 생소한 이런 용어에서 계획자의 역할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조직자의 역할, 행정가의 역할, 자원관리 또는 뭐 규칙이나 절차 적용 이런 행정가의 역할도 여러분들 봐주시고, 샌더스가 제시하죠. 분계조행. 그에 비해서 사회 행동 모델로 지역복지 실천을 이끌어간다면 조중대응으로 이끌어가는데 조력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 중개자는 연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다음에 조직, 조력자의 역할, 그리고 행동가의 역할. 그 중에 여러분들은 사회행동 모델은 특히 조력자의 역할에서 1번 사회복지사는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들 때 1번의 두째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립적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바로 거기에다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조치, 분계조행, 조중대응이라는 단어를 무음이 철저하지만은 암기를 해주시고 시험 대비하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를 본다면 두 번째로 자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있지만 지역복지 실천을 이끌어가는 두 번째 거기 보면 389페이지 사회 기술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기술. 사회복지사의 기술로서는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의 기술로서는 대변, 옹호, 대변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연계 기술도 있고 또 그러면 조직화 기술도 있고 또 그러면 교육 기술도 있고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십니다. 그래서 옹호기술, 연계기술, 조직화기술, 교육기술, 또 자원개발 및 자원동원 및 개발기능. 만약에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지 못하면 개발해야 되겠죠. 자원동원 및 개발기능. 또 그러면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 인파워먼트 기술, 역량 강화 기술. 그 외에도 뭐 7번의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조사하는 갈등 조정 및 협상 기술. 저 적어볼까요? 갈등 조정 및 협상 기술. 갈등 조정 및 협상 기술 등도 이렇게 지역복지 실천을 이끌어가는 사회복지사의 기술로 보통 언급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옹호기술, 대변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옹호기술, 대변기술은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1번 옹호기술이란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개입, 지지를 하며 일련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옹호기술이라고 합니다. 옹호기술에는 중요한데 옹호기술의 유형에는 거기 뭐 자기옹호, 개인옹호, 집단옹호, 또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 옹호, 뭐 또 정치, 정책적 옹호, 체계 변환도 옹호도 있는데 특히 특징에다가 중요 표시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출제 대비하시면 됩니다. 옹호 기술은 특히 지역 주민이나 지역사회가 두째 줄 취약할 때 적합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옹호 기술은 3번입니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옹호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390페이지에 옹호 기술의 세부적인 이런 기술로 설명해 본다면 설득 기술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탄원서 서명 또는 표적 체계를 난처하게 만들기 또는 정치적 압력, 증언 정치 또는 공청회 또는 법적 호소 이런 것 등을 지역 주민의 입장을 개입 지지하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옹호 기술이라고 합니다. 옹호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5번 390 옹호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옹호 기술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합리적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팀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다음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유연성을 강점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옹호 기술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으로서는 합리적 수준 유지, 또는 팀워크 형성, 단호한 태도, 그리고 유연성. 자, 이런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도 연계기술이라는 것은 지역사회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기술이고
다음에 조직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볼 적에 불만을 집약하고 그 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이런 그 역할을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조력자의 역할로서 거기에 보시면 이 조직화 기술 중요 표시하시되, 거기에 보시면 2번 조직화란 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 내 일부 집단을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지역 주민들을 하나의 단단한 역동적 실체로 만들어가는 기술을 조직화 기술이라 하고, 바로 그런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1번에 2번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효과적 조직화를 위한 원칙 출제가 잘 되지요. 자, 거기에 보시면 효과적 조직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 391페이지 1번의 두째 줄, 소속감을 갖도록 참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소속감을 갖도록 참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전략으로서는 2번, 3번은 여러분 읽어볼 수 있고, 사적 이익의 추구를 전략으로 사용한다. 당신에게도 도움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모래알처럼 겉도는 이런 주민들을 역동적 실체의 한 구성으로 끌어당기는 거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을 만든다. 6번 나와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7번 페이지 넘어가시면 문제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한다. 또 그러면 지역사회의 불만을 공통된 불만으로, 누구에게만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 모두에게 문제야라는 공통된 불만으로 이렇게 집약한다 했는데 확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정서적 활동도 포함한다. 가서 음악회도 열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불만을 집약하고, 그런 불만을 집약하고 그걸 표출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마치 투쟁적으로 싸납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활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역할을 분명히 알도록 해준다. 바로 이러한 것 등이 조직화 기술 또는 조직화 기술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 옹호 기술도 중요하지만 출제 잘 나오지만 역시 조직화를 위한 원칙도 출제가 잘 됩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나 지역사회 주민을 교육시키는 기술, 또 자원개발 및 동원기술, 또 인파워먼트, 저희 역량 강화 기술, 또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또 협상 테이블로 끌어당기는 이런 기술들이 지역복지 실천을 이끌어가는 지역사회복지사들이 사용해야 하는 기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대변 옹호 기술, 그리고 조직화 기술, 그리고 연계 기술, 이런 정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시험에 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역사회 복지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